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기준들, 정말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단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이 기준은 과연 누가 만든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던지게 해준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평가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안녕하세요. 철학과 책을 이야기하는 양철북TV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예능 프로그램, 바로 신인 감독 김연경입니다.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로 군림했던 김연경이 이제는 감독이 되어 완전히 새로운 무대에 서고 있죠.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든든한 후원도 없는 외인 구단을 이끌면서 고등학교부터 실업팀 그리고 프로팀까지 한국 배구의 전 무대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닙니다. 조명보다 더 뜨거운 건 그녀의 땀, 그리고 경기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인간 김연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신인 감독 김연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안에는 성공의 스릴이 아니라 성장의 땀이 있기 때문이에요. 김연경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선수로 군림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다시 배우는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은 정상에 오르면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죠. 근데 김연경은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왔어요. 그건 어쩌면 후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보자는 용기였어요. 선수에서 감독으로 건의 대신 배우는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신인 감독 김연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성장 다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은 완벽한 프로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미숙하고 그러나 가능성이 열린 미완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김연경의 도전은 경기보다 인간이 더 흥미로워요. 잘하는 나에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로 변하는 과정이니까요. 결국 신인 감독 김연경은 승패의 드라마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리더십은 이끄는 힘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용기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죠. 완벽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는 인간들, 서툴지만 서로를 믿으며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결국 김연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답은 김연경 감독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보여요. 선수 시절 그녀는 이미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걸어간 거죠. 든든한 시스템도 없이 외인 구단을 이끌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시 오르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김연경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연경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감동한 거예요. 지금의 그녀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리얼 실험자입니다. 그래서 신인 감독 김연경은 배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변화를 마주하고 승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바로 경기장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코트지만 이번엔 감독이라는 낯선 자리에서 그녀는 다시 배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김연경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성장의 한가운데를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광의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한국 여자 배구의 제8구단을 창단하는 도전 때문이에요. 7개 구단의 체제로 굳어있던 리그에 새로운 팀을 만든다는 건 말 그대로 한국 배구의 판을 새로 그리는 일입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실행이에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의 이야기죠. 두 번째는 지금 그녀와 함께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낮은 연봉에 적은 기회, 그리고 거의 잊혀진 이름들. 하지만 김연경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능의 재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배구를 좋아하던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몰입감을 주고요. 배구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에게는 배구가 이렇게 재미있는 스포츠였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 김연경 감독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어쩌면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코트 위의 점수가 아니라 여성에게 허락된 한계를 한 발씩 밀어내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시대와 분야만 다를 뿐 비슷한 한계를 마주했던 여성들은 늘 존재했으니까요. 조선시대의 천재 시인이었던 허난설원도 그랬죠. 재능은 있었지만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 묻혀버린 이름. 김연경 감독은 어쩌면 그 잃어버린 가능성을 지금 코트 위에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연경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단순히 여성 스포츠인이 아니라 시대의 리더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수 시절의 김연경은 실력으로 세상을 설득했죠. 하지만 감독이 된 그녀는 권위를 내려놓고 관계를 통해 배우는 리더로 변신했습니다. 그건 단지 직책의 변화가 아니라 힘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리더십이 명령에서 공감으로, 성과에서 승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김연경 감독을 보면서 조선시대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허난설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녀는 시도 뛰어나고 그림도 뛰어나고 문장까지 완벽했던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조선 사람들보다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난리가 났죠. 그녀의 시 한 편, 그림 한 점이라도 얻으려고 멀리서 찾아와 줄을 섰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K컬처의 원조? 즉 조선시대의 글로벌 아티스트였던 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실력자를 조선 최고의 천재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녀의 이름은 한국 역사 속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을까?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녀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의 재능은 기록해도 안 되고요. 덜해도 안 되고. 어쩌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작동했던 거예요. 그러니 허난설원 같은 인물은 재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오히려 예외적인 존재, 그러니까 기이할 정도로 독특한 여성으로만 취급받았죠. 그래서 저는 허난설원을 볼 때마다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영화 히든 피겨스가 떠오릅니다. 재능은 이름을 넘어섰지만 그 시대의 구조가 그녀를 가리고 있었던 것. 허난설원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조선판 히든 피겨스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김연경 감독은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서는 존재로서 서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 리더로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리더십의 본질 자체를 새롭게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이끄는 외인구단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의 축소판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김연경은 자기만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다름이 모일 때 진짜 팀이 된다는 걸. 결국 김연경의 여정은 허난설원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의 언어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단지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이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시대의 틀을 바꾸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대적 성찰이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화로도 잘 알려진 히든 피겨스의 실존 인물인 천재 수학자 캐서린 존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유인 로켓 발사 궤도, 그리고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루트를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낸 인물이었죠. 근데 이 엄청난 성취 뒤에는 놀라운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건물 화장실조차 사용할 수 없었고요. 하루에 몇 번씩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따로 마련된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능력과 상관없이 구조가 사람을 가로막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회가 만든 구조 때문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이건 단순한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존엄을 지켜내느냐의 문제를 볼 수 있거든요.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는 이런 현실을 부조리라고 불렀어요. 세상은 불합리하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도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캐서린 존슨은 그 부조리함을 깨뜨릴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컴퓨터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상의 질서를 흔들었죠.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 라는 실존적 선언이었어요. 철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벽을 마주한 인간 존재는 타자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경계 밖에 서 있는 이들은 언제나 낯선 타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그 타자들에 의해 진화해 왔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바깥에서 시작되니까요. 결국 캐서린 존슨, 허난 서런, 그리고 김연경 같은 인물들은 벽에 막힌 사람이 아니라 벽 너머를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흔든 건 시대의 질서이자 우리가 정상이라 믿어온 세계의 경계였던 거죠. 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이 속한 시대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허난서른은 조선의 여성이면서도 이미 세계 언어로 시를 썼고, 캐서린 존슨은 인종과 성별의 벽을 넘어서 수학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했죠. 그리고 김연경은 완벽한 선수로서의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성장하는 감독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 세 사람은 모두 타자의 자리에서 세계를 다시 정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서 순응하기보다는 그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린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의 주체성이나 페미니즘 같은 단어가 때로는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2024년 동덕여대 시위 사태를 보면 남녀공학 전환 반대라는 명분 아래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폭력과 배제가 일어난 사례도 있었죠. 그건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올바른 페미니즘은 누군가를 대체하거나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계를 향한 철학적 시도거든요. 그래서 김연경이나 허난서런, 캐서린 존슨이 보여주는 건 여성의 승리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의 벽을 자각하고 다시 정의하는 용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질문으로 기결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이름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평등은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인가? 이건 단지 과거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한 시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참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누군가에겐 권리의 언어이지만 누군가에겐 갈등의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페미니즘은 남과 여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이렇게 말했죠.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 말의 핵심은 생물학이 아니라 구조에 있어요. 사회나 문화 그리고 교육이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한 인간을 특정한 틀 속에 가두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건 사실 여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 또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단순히 권리의 균형이 아니라 인간을 규정하는 언어와 구조 자체를 다시 묻는 일이에요. 이건 법이나 제도보다 더 깊은 문제, 즉 존재의 철학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왜곡된 이유는 그 철학적 뿌리를 잃고 이념의 언어로만 소비됐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사유가 아니라 우리 편 아니면 너희 편의 전선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평등이라는 말조차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면 그건 이미 철학이 아니라 정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페미니즘은 싸움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떤 구조의 산물인가를 자각하는 것. 그게 바로 보부아르가 말한 만들어진 인간의 깨달음이 아닐까요? 결국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진짜 평등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이건 페미니즘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타자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류 전체의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죠. 결국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은
사람을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의 일화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가둔 백인 간수들에게 악수를 청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용서가 아니라 인간을 다시 적이 아닌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철학적 행위였어요. 만델라는 권력이나 보복이 아닌 인간 이해의 평형 감각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철학이 말하는 평등의 눈이죠. 사실 철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안의 존재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우리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로 존재하죠.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제도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그게 평등의 출발점이에요. 철학은 그 시선을 바꿔줍니다. 결국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사람을 여성이나 남성 혹은 직업과 배경 같은 역할로 구분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타인은 더 이상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은 사실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건 단지 사회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조금 더 깊은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철학이 가르쳐주는 건 변화의 기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시선의 품격이죠. 네, 김연경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배우고 있는가? 그녀의 여정은 승리보다 성숙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선수가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배움의 자리에 선다는 건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단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빅토르 위고의 말을 떠올립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다. 김연경 감독은 바로 그 되어감을 살아낸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는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점들은 미리 연결할 수 없고 나중에 돌아와 보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녀가 걸어온 길 역시 그렇습니다. 선수로서의 과거, 감독으로서의 현재, 그리고 리더로서의 미래, 그 모든 점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이 단지 김연경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녀는 지식의 완성이 아니라 배움의 지속, 권위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장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죠. 성숙이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배움 앞에서 다시 겸손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김연경 감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인간적인 철학적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